여러분, 아파트를 구하실 때는 전세이든 월세이든 자가이든 이런 아파트는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아파트는 화목이 생기지 않으며 재물복이 절대 붙지 않는 아파트예요. 실제로 현대에는 대부분의 건축회사들이 이를 다 맞춰서 집을 짓지만 간혹 구형 아파트들 중에서 이런 아파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이 아파트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사실 이런 아파트는 사람이 살기에 정말 불편하고 또 풍수적으로 좋은 아파트는 아니에요. 이는 강의 폭이 아파트의 높이보다 현저히 좁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네, 이런 아파트는 재물의 부족이 생기는 아파트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런 형의 아파트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 앞으로 물이 흐른다고 다 좋게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곳에 흐르는 물이 많으면, 그리고 그 폭이 넓으면 좋은 아파트가 많습니다. 하지만 흐르는 물들이 적고 강바닥에 맨 땅들이 보이는 아파트는 오히려 가난을 만드는 아파트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여러분, 대도로변에 소음이 심한 저층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대도로변의 저층의 아파트는 가정의 화목을 깨는 아파트입니다. 물론 대도로변의 아파트라도 고층의 아파트라면 좋은 아파트예요. 이는 도로가 물길을 말하고 재물의 흐름을 말하기에 멀리서 돈의 흐름을 관찰한다는 의미에서 충분한 제복을 가진 아파트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층은 도로로 인하여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는 재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비록 저층의 아파트라도 주변에 건물로 둘러싸여 있다면 크게 해롭지는 않으나, 이렇게 도로에 인접하고 있으면서 저층의 아파트라면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홀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촌락을 보면 거의 대부분 한 방향을 보고 있거나 또 마을 안쪽을 보고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풍수의 기본 원칙입니다. 현대 아파트 단지는 이렇게 과거의 촌락 형태의 구성과 같이 판단을 하는데요. 모든 아파트의 방향과 전혀 다르게 홀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도록 건설된 동이 간혹 있다는 것이죠. 이는 그 마을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이고, 이는 과거의 촌락 형태를 보면 상여집이나 무당, 백정과 같은 사람들이 기거하는 곳을 이렇게 만들었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배척받는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과거에는 대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였지만 현대는 거실 창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거실 창이 다른 동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홀로이 만들어진 아파트는 절대 행복이 만들어지지 않는 건물이라 무조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언덕 위에 홀로이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과거 풍수에서 절대 집을 지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곳이 딱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탈진 계곡 경사가 급한 절벽 아래가 그곳이고, 또 하나는 산 꼭대기가 바로 그곳입니다. 물론 이것은 현대에도 그러합니다. 하지만 간혹 산을 깎아 만든 구릉이나 언덕에 아파트들이 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대단지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기운이 이것을 충분히 상쇄할 거예요. 하지만 한 동이나 두 동 정도로만 언덕 위에 지어지는 경우가 있죠. 네, 이런 아파트는 거센 기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하여 가족이 거칠고 난폭한 경우가 많고 항상 안정적이지 못하고, 또 이런 곳에서는 이웃 간에 다툼이 많은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하여 아파트를 구하실 때는 가능한 동이 많은 것을 구하시는 것이 좋으며, 혹 한 개 동이나 두 개 동 정도가 있다면 그곳은 반드시 평지나 주택지들로 둘러싸인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절대 산지나 구릉에 단독으로 지어진 아파트나 빌라는 피하시도록 하십시오. 네 번째로, 산이나 벽, 담 근처에 바짝 붙어서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산이나 벽, 담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은 막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곳은 바람이 잘 들어오지 않으니 누구나 그 안에서 답답함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집 안에서 답답함이 느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여 전망이 좋은 아파트, 멀리 보이는 아파트가 좋다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현상은 앞서 말씀드린 비탈진 계곡에 집을 짓는 것과 같고, 또 경사가 급한 절벽 아래에 집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집은 항상 가족의 불화가 이어지게 되고 하는 일마다 막힘을 겪게 될 거예요. 맞습니다. 집에서는 누구나 편안함을 느껴야 하고 또 안정감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공동묘지나 산의 흉한 모습이 정면으로 보이는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절대 집의 창을 통해 흉한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가 늘 쓰는 말 중에 뒷산에 묘지가 있다는 말은 있지만 앞산에 묘지가 있다는 말은 하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은 바로 풍수의 원칙 중에 하나인 배산, 즉 등에 편안함을 둔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뒤쪽 창으로 이런 것이 보이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실창, 즉 정면으로 공동묘지나 산의 흉한 모습, 즉 공사를 위해 산을 깎아놓은 것 같은 것들이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혹 멀리 아주 작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큰 관계가 없습니다. 네, 다만 바로 앞에만 보이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주변보다 지대가 현저히 낮은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단지는 주변보다 지대가 약간 높거나 또 같은 위치에 지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는 주택 개발이 많아 높은 곳도 있고 또 아주 낮은 곳도 있을 거예요. 네, 지대가 너무 높지만 않다면 가능한 높은 곳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가 좋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낮은 것은 상관이 없지만 대략 2개층, 3개층 정도 높이로 낮게 지어진 아파트라면 정말 웬만해서는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네, 이런 곳은 비가 오면 물이 고이듯이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는 기운이 고여있는 형상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기운은 무조건 나쁜 기, 즉 사기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었죠. 여러분, 혹 이런 곳에 사신다면 무조건 높은 층에 사셔야 하며 그것이 아니라면 가능한 살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로 기울어진 경사를 극복하지 않고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나쁜 것이 바로 경사면에 짓는 거예요. 네, 건물의 좌우의 높이가 다르면 그곳은 무조건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경사면이라도 이를 균형에 맞춰서, 즉 평탄 작업을 충분히 하여 지어진 아파트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한두 동 정도 지어지는 아파트나 빌라들이 좌우의 높이가 다르게 지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멀리서 보아 땅의 높이가 다르면 다 이런 아파트들이에요. 이런 집은 절대 번영이 생기지 않으며 항상 자식들의 일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덟 번째로 조경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메마른 느낌을 주는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건물은 항상 그에 맞는 수목이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이며 또 그곳의 기운의 흐름이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흐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보고 어떤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물론 이런 건물이야 어디에도 없겠지만 실제로 이와 비슷한 아파트들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네, 조경이 많은 아파트일수록 생기가 좋은 아파트이고 또 그런 아파트에서 번영이 생긴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혹 이런 곳에 살고 계시다면 집 안에 이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수목을 꼭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능한 피해야 할 아파트에 관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흥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